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수출 지표에 따른 경기 민감주의 반등입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10월의 첫 거래일에는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강했습니다. 연휴 동안 발표된 국내외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지난 1일에 발표된 9월 수출은 480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 4월에 마이너스 25%까지 급락했었던 수출이 7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거고요. 특히나 우리 수출의 1, 2, 3위 품목인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가 23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한 점도 특징입니다. 특히나 자동차 수출은 23% 증가했고요. 또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이 8.9%로 크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전성기였던 2011년의 시장 점유율을 회복한 겁니다. 이에 오늘 시장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뿐만 아니라 만도, 현대위아, 평화전공 등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중국 경제지표 개선으로 기대감을 키우면서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크무석유 등 석유화학도 강세를 나타냈고 철강주 역시 강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바닥권이라는 분석과 함께 자동차의 강세가 철강 업종도 이끌어준다는 분석이고요. 또 건설사들의 주가도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대림산업, 태영건설 등 오랜만에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는데요. 연휴 잘 보내고 만나는 오늘의 시장, 오늘은 특히나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월요일에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준현 오영영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도 얼굴 보니까 연휴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연휴 잘 보냈습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 두 분 항상 원래 목요일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월요일로 왔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이 두 분과 함께 활기차게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추석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오늘 시장은 어떠셨는지 또 궁금한 점들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종목 진단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만나니까요. 한번 출석 체크하고 갈게요. 축복의 통로 출발 화이팅 하시면서 함께 해주셨고요. 서당계 1년차님, 대한동을협회님, 쫄보님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갑네요. 주미영님도 정말 예뻐요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고요. 행복만땅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로또야 나에게님, 이기용님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도 힘냈어님, 오늘도 힘내시고 내일도 힘내시고 계속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야인스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휴 동안 정말 우리 국내외 경제는 쉬지도 않고 참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나왔고 또 월말과 월초가 겹치는 연휴였다 보니까 다양한 경제 지표와 함께 좀 바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우리 오늘 글로벌 경제 지표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경제 지표는 어떻게 나왔나요, 온영님? 예,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주요 국가들 특히 이제 제조업 지표들이 많이 네. 발표가 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자체는 이게 중국의 제조업 지표, 미국의 제조업 지표를 보게 되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국가통계청에서 발표된 그 PMI 지표 자체는 51.5로 나오면서 네. 시장의 예상치가 51.2였으니까 좋게 나면 한 7개월 연속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치가 이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차이신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아마 53 정도로 나오는데 시장 예상치가 53.1이었거든요. 약간 못 미쳤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3이니까 네. 확장치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쪽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ISM 제조업 지표는 약간 시장 예상치보다 좀 못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확장 53 이상에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쪽이니까 특히 이제 그 신흥국들의 제조업 지표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 인도라든가 브라질 같은 경우가 인도 같은 경우가 4.8% 정도가 급등했던가요? 하여튼 급등을 하면서 특히 신흥국 지표들, 네. 조금 전에 중국의 지표들이 좀 좋다고 그랬으니까 다만 유럽의 제조업 지표들은 좀 미지근했던 것 같고요. 그런 또 지표들이 나오고 이 제조업 지표들이 특히 글로벌적으로 따지면 거의 89년, 2018년도 9월 이후에 최고치다. 제조업 지표 자체가 코로나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자체는 어떤 경기 관련 쪽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표가 최고치로 나왔다는 자체는 빠르게 코로나 국면에서 일부 제조업 활동 자체는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시그널로 네.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심리 지표가 먼저 발표가 됐는데 미국은 소비자 심리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네. 소비자 심리 지표가 101.8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89.2였으니까 뭐 상당히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거죠.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마지막 날 발표됐던 게 이제 고용 지표였거든요.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지표 현황 자체가 아마 시장 예상치보다 아마 132만 정도가 고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66만 정도 정도밖에 고용이 안 나왔으니까 고용 쇼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실업률 자체는 좀 떨어졌으니까 이런 또 부분들에서 대체적으로 연휴 기간 동안에 지표들은 상당히 뭐 많이 나왔지만은 최근에 경제 지표 자체가 워낙 코로나 국면이 좀 세다 보니까 코로나에 많이 묻혀갑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주목하는 미국 같은 경우 아무래도 TV 토론 자체가 상당히 그렇죠. 가장 큰 이슈였고 경제 지표를 떠나서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또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 부분 자체가 이슈였기 때문에 이러다 경제 부진 자체가 묻혀버렸던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마지막 날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선전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다우지수가 거의 안 빠졌고 맞아요. 나스닥 시장 같은 2% 정도밖에 네네. 안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는 결국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 부분 자체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제5차 경기 부양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으로 인해 가지고 좀 약간의 위기감이 겹쳐지면서 좀 빠르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하지 않겠는가 이런 또 부분들이 여러 또 경제 지표 부분 자체를 약간 상쇄를 하면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덧붙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경제 지표들 특히나 제조업 지표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글로벌 지표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뭐 이제 저희 추석 기간 동안에 상당히 지표 발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10월 1일에 마지막으로 이제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었거든요. 뭐 상당히 제조업 지수는 잘 나왔고요. 보통 제조업은 이제 PMI 지수라고 하는데 50을 상회하게 되면 좀 경기 확장 국면으로 가고 있다. 50 밑으로 가게 되면 좀 축소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주목해봤던 게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있던 비농 고용 지표입니다.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에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변동성도 가미가 되고 여기 안에 이제 좀 뜯어보면 좀 더 중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표는 대체적으로 이제 혼조세가 좀 나왔는데 이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가 예상치를 좀 하회했거든요. 신종 코로나 국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업률이 조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용이 안정적인지. 그렇죠. 실업률은 이제 좀 떨어져야지 좋은 건데 좀 떨어졌었어요. 월가 예상치보다는.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면 비농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서 크게 좀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결고리가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시장에서 고용 지표가 고용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결국은 추구할 게 정부에서 어떤 압박을 받겠습니까? 부양책을. 그렇죠. 부양책을 써놔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원의 낸시 펠로시 의장께서 지금 빨리 좀 하자. 민주당 쪽에서 먼저 좀 나서고 있는 국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은 아무래도 각국 정부에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용이 좀 안정되고 실업률은 좀 떨어지고 그래야지 증시의 원동력이 더 상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표는 좀 혼조세로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는 혼조세로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그 혼조세로 인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연결이 되면서 그쪽에 조금 더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한국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9월 수출 지표였는데요.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을 했어요. 이제 경기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신호로 봐야 될까요? 수출 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렇죠. 오늘 저는 주가 상승 부분 자체가 이제 글로벌 경제 지표 제조업 지표 호전보다는 국내 수출 지표입니다. 오늘 주가가 저는 강하게 제조업들이 소재 관련 종목들이 올랐던 이유 자체가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10월 1일 날인가요? 우리나라 9월달 수출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왜냐하면 수출 지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합 주가 지수하고 수출 지표는 거의 똑같이 가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야지 코스피도 함께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9월달 수출이 480억 불이 좀 발표가 되면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금액상으로도 올해 들어서 최고치거든요. 지난 우리나라 수출이 2월달에 3.5% 플러스로 전환했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3월달에 코로나를 만나면서 3월달에 1.6% 감소. 그다음에 물에 이제 4월달 같은 경우는 25.5% 정도 감소. 그다음에 5월달 같은 게 23.6% 감소했다고 계속
감소폭이 축소가 되다가 지난 8월 달 같은 경우는 9.9%였거든요. 근데 이달 같은 경우 무려 7.7% 정도 드라마틱하게 가격 반전이 좀 나오면서 네.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다는 거죠. 한 달 사이에. 네, 그렇죠. 네. 이런 부분 자체 여러 가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품목별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이제 그 수출 증가를 주도했던 것 자체는 이제 바이오 헬스. 아무런 이제 진단 키트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진단 키트 쪽에서. 예, 그렇죠. 그 증가율로 따지면 가장 증가율이 컸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컴퓨터, 가전,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이들 쪽이 대체적으로 시장을 수출 증가를 주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주가 움직임 자체는 반대죠. 반면에 그러네요. 저 아래쪽에 있는 오늘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석유화학이나 석유 제품이라든가 네. 이쪽은 감소인데 철강도 별로 증가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수출 지표상으로 본다 한다면 업종 오늘 움직이는 업종 자체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업종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지만은 네네. 순환매 관점이다. 낙폭과대 관점에서 짚어봐야 소외주 되겠지만. 관점이다. 네. 수출 지표 호전에 따른 실적 호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네.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가장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것 자체가 오늘 뭐 다른 것들은 낙폭과대 순환매 관점이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 8월 달부터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 기아차 같은 신고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맞아요. 이유 자체가 자동차가 이제 9월 달 같은 9월 달에 판매 동향이 좀 발표가 좀 됐는데 오늘 네. 기아차가 이제 주가가 급등한 이유 자체가 표를 보시게 되면 기아 자동차가 미국 쪽에서 9월 달 판매 동향 자체가 24.4% 증가해요. 현대차는 4.5%밖에 증가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자체가 3분기거든요. 분기 단위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만큼 현대차 그룹이 선전하고 있는지를 강해요, 단적으로 정말로. 나타나고 네. 있는 게 3분기 판매 증가율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본의 닛산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3분기 동안 무려 미국 시장에서 마이너스 30.1% 역성장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와 경쟁 관계 있는 도요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2% 감소. 네. 그다음에 뭐 GM이라든가 폭스바겐이라든가 그런 기업들도 작년 대비 10% 정도 감소인데 올해 보시다시피 현대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0.9% 증가했다. 이게 자체가 이제 현대차만의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독주를 하고 있다. 왜 이렇게 현대 기아차만 달리고 있을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나라가 조기에 코로나 국면 쪽에서 안정을 찾아서 네네. 정상화 단계에 들었던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현재 기아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도 상당히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도 판매량 자체가 상위권에 올라가면서 상당히 선전했던 부분들도 네네. 있거든요. 최근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수출 주도했던 것 자체가 2차 전지라고 그랬었는데 전기차를 중심으로 친환경 자동차 쪽에서 판매량 자체가 증가된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오늘 주가의 상승 역할을 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표라든지 그림을 통해서 좀 9월 수출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떨까요? 네, 운영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운영님 네. 뭐 말씀 다 하셨고요. 이제 연휴기간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9월에 이제 수출 지표가 발표됐는데 7개월 만에 반등이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이제 의미 드디어. 깊었고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원장님이. 이 수출 지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종합지수와 거의 연동성상했습니다. 이제 의외인 것은 오늘 저는 이제 원장님 말씀을 금방 듣고 오늘 이제 포스코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좀 준비 자세가 좀 있었거든요. 끼가. 준비 자세. 네. 흔히 말하는 종목이 좀 오르기 전에 네. 좀 이평성이 정비열이 된다든지 매개가 살짝 있습니다. 수급 상황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표를 또 준비를 하나 했는데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근데 낙폭 과대에 따른 아직 덜 올라간 섹터 중에서도 이제 철광이 결국은 순환배가 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짜장면 먹으면 짬뽕이 먹고 싶고 그쵸. 짬뽕 먹으면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네. 다른 섹터 순환매 가다 보니까 쫓아가고 싶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내동매매 하지 마라. 네. 추경매매 하지 마라. 이런 게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상대적으로 수출이 좀 호조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증시 상승 원동력이 됐던 것 같고, 이제 이것을 이제 연결고리를 이제 이렇게 줘야 되겠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네.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만 좋다고 수출이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글로벌 경기나 사주는 데가 또 있어야 되는 그렇죠. 교역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좀 네. 반영됐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뭐 수출이라는 것이 누군가는 수입으로 해줘야지 수출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글로벌 경기의 실물 경제 괴리감이 아직도 있지만 그래도 경기 교역에 대한 회복 국면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서 오늘 증시가 좀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뭐 아까 표를 보셔도 알겠지만 IT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해서 9월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냈고요.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유율 확대해 나가면서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또 외국인들이 또 이쪽으로 매수가 집중되면서 함께 또 주가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뒷받침돼 주면서 함께 올라가는 종목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건설이라든지 철강, 석유화학도 오늘 올라갔어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일단은 건설주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게 왜 올랐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민감주 상승에 따라 이제 따라가는 건지 순환매 성격으로 또 아니면 계절적인 영향도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과연 건설주들이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인데 실적이 괜찮을지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건설주의 상승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제 건설주들 경기 관련 종목 중에서 그래도 건설주는 그렇게 강하게 오른 종목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림산업의 네. 4% 정도. 맞아요. 오히려 이제 화학주라든가 철강주들, 그다음에 이제 건설 기계 종목들이 많이 떴어요. 그다음에 네네. 이제 은행업종 같은 경우도 대표적 경기 민감 쪽이니까 이게 건설주도 이제 오래간만에 그래 대림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종목들이 좀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래 네. 일단은 자율 반등 성격입니다. 건설업종과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설주는 가장 모멘텀 자체가 상승해서 해외 쪽의 수주가 가장 성장 모멘텀이고요. 근데 해외 쪽에 지금 유가가 지금 거의 바닥권이지 않습니까? 해외 네. 쪽에 수주가 안 나와요. 거의 올해 해외 쪽에 수주 달성하기 힘듭니다. 거의 작년도도 달성을 못했거든요. 기대치가 훨씬.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조선업종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내수 쪽은 좋습니다. 내수 쪽은 부동산 아파트 분양 시장 자체가 꾸준해요. 뭐 성장하지는 않지만은 거의 꾸준하게 유지가 좀 됩니다. 그래서 내수는 괜찮고 해외 쪽은 안 좋고 여기다가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좋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없어. 다만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는 일단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예요. 왜냐하면 싸다. 그렇죠. 보시게 되게 되면 건설업종의 업종 차트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이게 건설업종 기가 막힙니다. 업종 자체가 지금 업종 지수가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80포인트대인데 지금 건설업종의 업종 지수는요.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시거든요. 종합주가 지수로 따지면 제가 보면 1800포인트 아래예요. 심각합니다. 오늘 주가 움직여들이 포스 철강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연초 대비해서 10% 20% 빠진 주식들이니까 워낙 많이 빠졌다. 저는 건설업종의 업종 지수가 100포인트가 바닥이라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80포인트까지 내려갔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주가 자체는 근데 이제 밸류 지표 자체를 본다 한다면 주가는 네. 엄청 싸죠. 보시면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네. 뭐 건설업종들 올해 실적 무난하게 나오고요. 성장하지는 않지만은 PER 실적이 기준으로 해서 괜찮아요, 보면 그렇죠. 현대건설의 PER이 8.7배거든요. 업종 대표적인. 네. 현대건설은 평균적으로 PER이 12배, 13배 평가를 받았던 주식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현대건설마저도 PER이 8.7배고 그다음에 PBR이 지금 0.5배, 6배밖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주가 저평가거든요. 4배, 5배. 너무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쌉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 이걸 보시면서 네. 야 종합주가 지수가 2,400 올라왔는데 너무 올라온 게 아니냐. 올라온 거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알다시피 올해 7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건설주, 철강주, 화학주 정말 주가 싸거든요. 근데 주가가 왜 못 가느냐? 일단 주가는 저는 엄청나게 싸다고 봐요. 역사적인 저점입니다. 이렇게까지 건설업종이 주가 내려온 적이 없어요. 실적도. 근데 모멘텀이 없으면 요즘은 그쵸. 경주한테 못 가니까 모멘텀이 언제 나올지 모멘텀이 없어요. 건설주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없습니다. 유가도 모멘텀이 낮고. 없어서 좀 불안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주가는 저는 상승은. 워낙 싸기 때문에 주가는 안 빠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상승 전환하기에는 오늘은 워낙 많이 빠졌고 네네. 순환매 관점에서 저는 반등이 나왔다. 그렇지만 주가는 엄청 싸기 때문에 길게 보면 주가는 언젠가는 길게 보면. 모멘텀이 부각되면 이런 종목들은 주가는 네네. 빠르게 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이 딱 눈에 띌 때까지는 일단 가지고 좀 오래 좀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일 것 같네요. 건설주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는 올해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건설주 너무 싸고요. 네, 건설주가 많이 못 오른 것 같지만 많이 실질적으로는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네, 대형 건설사, 뭐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은 운영님 말씀하셔서 주가 못 갔습니다. 건설은 간단하게 이제 건설사를 보게 되면 해외와 내수로 좀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근데 해외 건설을 보시게 되면 지난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죽을 썼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해외가 수주가 부진하다 보니까 기저효과라고 하죠. 근데 올해는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해외 쪽을 보게 되면 이제 주택건설뿐만이 아니고 건설이지만 해양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뭐 가스, 정유 화학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5%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보시게 되면 왜 대형 건설사가 못 갔냐? 네.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또 좋죠. 앵커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못 갔죠. 근데 이제 재건축 용적률 완화라든지 아무래도 그리고 공공 재건축 이제 정부에서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공급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쪽으로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 분양 건수가 많거든요. 건설업계에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리면 이제 3대가 있습니다. 현대 힐스테이, 네. 엑스자이, 그다음에 삼성 레미안 쪽에 있는데 이 3대 이제 아파트들이 지방에는 많이 이미 짓고 있거든요. 부산, 대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내수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고 특히나 이제 내년에 SOC 민자 자본 투자가 30조 정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주가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게 이제 IS 동서 같은 경우는 주가가 300% 넘게 떴거든요. KCC 건설, 네. 그다음에 계룡건설, 태양건설. 그러면 전부 다 중소형 건설사들이 떴고 대형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못 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철강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철강 쪽은 어떻게 보세요? 철강은 그래도 계속 좀 실적이 받쳐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철강도 이제 마찬가지죠. 낙폭 과대주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철강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뭐 방어주, 경기 민감주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 철강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워낙 2분기 때 포스코가 2분기 대한항공도 호실적이 나왔는데 포스코가 죽었거든요. 너무 놀랬죠. 대한항공이 죽쓰고 포스코는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2분기 실적을 여러분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3분기, 4분기는 어떻느냐? 결국은 중국산 저가 공세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이제 원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마진율이 안 좋아진다 이건데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가격 인상하겠다. 원가 상승 그러면 이제 좀 상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분기, 4분기 이제 가이던스가 중공사에서 이미 나와 있는데 네.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게 나와 있고요. 이미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밑에 부분이거든요. 너무 이제 주가가 싸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주가 완만하게 좀 오르지 않을까. 빠르지는 않고 이제 하이 리스크 네. 하이 리턴이 아니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제 포스코를 보시게 되면 3분기가 한 2,500 정도, 그다음에 4분기가 이제 3,800억. 4천억까지 써진 데가 지금 컨센서스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반기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제 가격 인상 맞대응을 하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님께서는 철강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 잠깐 철강은 이쪽도 역시나 순환매 성격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래도 실적이 그래도 철강은 좀 잘 받쳐주지 않을까요? 좀 좋아지죠. 네. 2분기 대비해서는. 네. 이제 크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공급 과잉이거든요. 이게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세계 최대 조강 생산국이고 소비국이거든요. 생산 캐파의 60%가 중국에 몰려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빠르게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더디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의 철강의 PMI가 43.9입니다. 43.9다. 조금 네. 전에 제가 중국 제조업 지표가 국가 통계가 51.5라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철강은 43.9예요. 그만큼 많이 철강 낮죠. 합황이 안 좋고 또 4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왜 올라가느냐? 왜냐면 중국이 좋아져야 가거든요. 네네. 중국 우리나라 가깝기 때문에 중국이 철강 공급 강이면 저가로 중국의 물량이 우리나라로 유통이 나오면서 철강가의 하락 요인이 되거든요. 올라간 이유 자체가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원재료 가격입니다. 보시면 네. 원재료 가격이 철광석이 원재료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예. 원재료 가격이 지금 톤당 지금 120.5달러입니다. 높은 수준이죠. 네. 예. 85달러에서 지금 120달러까지 올라간 뒤로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짐 자체가 이제 브라질 고로 영향 때문에 고로 영향 때문에 올라간 뒤로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네. 철강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철강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국내 포스코라든 현대제철 가격을 좀 인상을 했어요. 예. 2분기에 대비해서. 그래서 2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좋아질 거다. 여기다가 네. 조금의 중개 제조 지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적은 좋아지겠지만은 빠르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업장 자체가. 그래서 실적 전망치 조금 전에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이 전망치 포스코 네. 실적 전망치 좋아질 거라 했었는데 조금 전에 김민준 전문가님이 실적 3분기 영업이 2,500억 원 별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별도 기준 그 정도 나올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연결 기준으로 해가지고 포스코라든 현대제철 실적 전망치를 제가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거라는 전망이에요. 예. 그러니까 별도 기준에서는 2,500억 정도가 좀 가이던스는 2,000억인데 조금 네. 김민주 정부가 2,500억이라서 그 정도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컨센서스는 지금 4,595억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전망치가 5,240억에서 5,680억까지 나올 거고 현대제철은 거의 예상치 부합. 근데 현대제철은 보시다시피 이익이 거의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동국제강보다도 이익이 안 납니다. 그러네요. 이게 현대제철 주가 비싸다는 거죠. 예. 동국제강 지금 시가총액이 훨씬 지금 현대제철이 동국제강보다 높은데 이게 현대제철은 그만큼 주가가 비싸다는 거죠. 네. 이게 현대제철 주가가 올라가는 자체는 이제 자동차가 올라가니까 자동차 강판 가격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것도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철강업종은 대체적으로 2분기 때 바닥 찍고 좋아지는데 워낙 또 PBR 지표가 싸기 때문에 주가가 싸다 이것도 그런 네. 어떤 관점에서 저는 뭐 순환매 관점에서 반등 성격이 좀 강하다. 업황 자체는 돌아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주, 철강주까지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좀 그 내면을 좀 들여다봤는데 그러면 오늘 이들이 올라서 또 석유화학까지 함께 오르면서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 또 특히나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결국은 경기 회복이 좋아지게 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성장기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치주가 가야지 시장이 탄탄해지는 겁니다. 예, 그 가치도 가야 되겠죠. 다만 지금 조금 전에 우리나라가 특히 경기가 좋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맞아요. 뭐 알다시피 네. 최근에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세계 중국이 11.5%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2등이잖아요. 네.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고 우리나라 조기에 이제 코로나를 잘 극복을 했던 그런 영향이에요. 결국은 경기 민감지도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출 쪽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좀 되면서 경기가 정상화돼야지 해외 수출이 좀 되면서 대부분 다 경기 민감지 수출주들이니까 네.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해외 쪽에 코로나가 진정이 좀 되면 좀 더 빠르게 국내 경기 관련 종목들이 좋아질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 다만 그렇지만 지금 알다시피 글로벌 쪽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천천히 간다. 경기도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 네. 그런 관점이고 다만 조금 전에 뭐 건설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사각주라든가 종목도 정말 주가 쌉니다. 은행지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싼 적이 없어요. 저는 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안 둡니다. 아직까지는 가치주는 아니고 저는 성장주 모멘텀이 쪽에서 없으니까. 네. 차별화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길게 보신 분들은 여전히 주가 싸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주가 정말 싸거든요. 저는 개인 투자가들을 허무맹랑하게 뭐 조금 전에 이제 페트론 같은 진단에 들었었지만 곱병 같은 종목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결국 이들 종목들이 결국 주가 저는 나중에 더 많이 간다고 봐요. 네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으로 성장주 중에 차별화 징계됐지만 가치주 정도 계속적으로 순환 상승하면서 상승을 좀 할 거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가치주 종목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은 가치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사라지게 되면 수익은 안 납니다. 오히려 네. 조정을 받을 때 오. 사가지고 정장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저는 가치주는 역발상 투자를 해야 돼요. 악재가 노출돼 주가 빠질 때 사야 되고 오늘처럼 올라갈 때 주가 나면 내일 못 갑니다. 오늘 주가 많이 뜬 주식들 보세요. 내일 또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길게 보고 꾸준하게 길게 가치주는 우리 금산 전문가님 엉덩이가 그 무거워야 된다고 무거워야 그러지 된다. 얘기하죠. 엉덩이가 좀 무겁게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이쪽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이쪽 한번 꼭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김민준 전문가님, 우리 경기 민감주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뭐 낮에 킴스 스트레칭 시간에도 그랬고, 진짜 시인 준단에서도 그렇고, 오늘 종목을 사시면 안 되고 내일. 내일. 그래서 오늘 조정받을 미국이 때. 현물 시장이 나오고 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뜬 것들이 가라앉습니다. 네. 트레이딩은 어렵고 이제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를 간단하게 좀 분류해드리면 민감주가 자동차, 항공, 운수, 철강, 화학, 건설, 반도체거든요. 이걸 왜 읊어드리느냐? 네. 여기 지금 답이 있죠. 경기 민감주를 하더라도 모멘텀이나 재료가 붙어있을 만한 섹터가 어디냐?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자동차. 그렇죠. 네.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어주는 이제 통신, 공공재, 식품, 은행주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긴 호흡. 내가 2년, 3년을 내다보면서 배당받고 금리가 인상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 기관이 지금 최근에 어떻게 좀 변화를 했느냐? 성장주에서 지금 매도를 다 했거든요. 표를 좀 이제 저도 하나 준비해봤는데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기관이 매도를 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부터 지금 매도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네네. 지금 삼성전자, 네이버, LG화학, 카카오, 현대차, 하나솔루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넷마블, SK이노베이션 거의 언택 관련 주들의 삑주들. 그렇죠. 삑주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수를 어디에 뒀냐? 경기 민감주로 들어가는데 SK하이닉스가 1위, 2위가 포스코, 3위가 삼성전기 그리고 기아차였다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SDS 만도까지 있는데 여기 안에 지금 5위권 안에 오늘 종목들이 다 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포스코, 삼성전기, 최근에 SK하이닉스, 오늘 기아차 신고가 갱신. 네. 답이 역시나 수급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왜 기관이 했느냐? 4분기를 앞두고 증시 변동성이 가중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좀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는 결국은 어떻게 대응 전략 해야 되느냐? 안정적인 이제 실적 기반이 돼 있는 종목과 모멘텀이 붙어 있는 경기 민감주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잘 쉬고 돌아온 오늘 우리 증시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악재가 좀 시장을 강하게 눌렀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실적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순환매 관점에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오늘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10월에도 그리고 4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 아직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요. 좀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 딱 가지시고 이쪽 부분들 역시나 저평가다, 싸다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